자, 비즈니스 매너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옷차림입니다. 내가 이 옷을 입고 어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는 비즈니스, 지금 리뉴메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리뉴메디 비즈니스를 알릴 땐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한테 알리는 경우가 많겠죠. 모르는 사람한테 알리는 경우도 많지만, 만약 내가 아는 사람한테 알린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예전과 좀 달라야 돼요. 예전과 똑같은 모습. 주부로서 예를 들어서 활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부로서의 입었던 그런 복장을 가지고 리뉴메디를 알리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뭔가 다른 자켓 정도는 입어야지만 그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냥 집에서 입던 편안한 옷은 절대적으로 비즈니스의 복장은 아닙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먹고 싶은 것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먹지만 옷은 상대방을 위해서 입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차려입은 사람은 비즈니스도 참 잘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처음에 딱 봤을 때 파트너와 함께 후원을 갔을 때 옷차림은 더더욱 중요할 것 같아요. 스폰서라고 모시고 갔는데 스폰서의 모습을 보니까 전문가 같이 느껴지지가 않고 리뉴메디 뷰티 셀프 케어의 선두주자인 이 회사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이 됐을 때 뷰티에 맞지 않는 그런 분위기는 네, 그건 전문가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차림, 명품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자켓을 입으셔야 되고요. 바지의 길이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구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점퍼보다는 자켓을 반드시 입고 누군가에게 나의 리뉴메디 이 엄청난 비즈니스를 알리셔야 돼요. 그리고 태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먼저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명함을 건네게 되지 않나요? 반드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나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명함을 건네는 게 기본입니다. 명함을 건넬 때도 우리가 명함을 건넬 때 이 명함을 딱 받았을 때 상대방이 나의 명함을 받아서 그냥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명함을 건네야 되는데 거꾸로 건네게 되면 상대방이 명함을 받고도 거꾸로 건네보니까 내 이름이 거꾸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명함을 건네볼 때는 상대방이 바로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건네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받아서 리뉴메디 사업을 하시는 분이구나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명함을 건넬 때도 비즈니스 매너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명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상대방 명함도 받을 거 아니에요. 자, 상대방 명함을 받았어요. 상대방 명함을 받으면 그걸 받고 보지도 안 하고 그냥 집어넣는 건 그것도 매너가 아닙니다. 명함을 받았을 때 명함을 한번 쳐다보고 명함에서 공통 분모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사무실이 역삼동이네요. 저희 본사가 역삼동인데 뭐 이런 거 뭐 하나를 찾아보는 거죠. 이름이 우리 누구 아는 사람 이름이 비슷하다. 어머 이거 우리 조카랑 이름이 똑같네요. 뭐 이런 거. 명함을 받았을 때 공감대 형성 너무 중요하고 명함을 받았을 때 대화를 나눌 때 명함을 바로 명함집에 넣는 것보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분과 대화를 할 때 책상에 처음에 만났을 때 이분의 이름이 기억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명함을 올려놓고 그분의 성함을 한번 불러보는 거죠. 김정환 교수님, 전도코 대표님 이렇게. 그래서 명함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실수가 뭐냐면 책상에 명함을 올려놓은 거를 가져가지 않는 게 그게 완전 실수예요. 그래서 명함을 받았으면 책상에 오른쪽에 올려놓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이름도 가끔씩 불러주고 그래서 떠날 때는 명함을 반드시 챙겨간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간히 보니까. 명함은 그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명함에다 대고 막 메모를 하는 거야. 그거는 바람직한 비즈니스 매너가 아닙니다. 명함에다가 글을 쓰는 것은
그분의 얼굴에다 낙서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명함에다 메모를 할 때는 그분이 없을 때, 그분이 자리를 떠났을 때, 나 혼자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록할 만한 게 있으면 그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에다가 낙서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나 혼자 있을 때 명함에 메모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분 앞에다 두고 명함하는 건 기본적인 매너가 아니다. 비즈니스 매너 중에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명함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태도는 여러분들 지금 모든 사장님들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줌 미팅이 우선순위라 생각을 하고 줌 미팅에 참여하는 이런 태도는 비즈니스 리뉴매지 사업하시는 분 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10시에 줌 미팅이 있어요. 자, 후원이 잡혔어요. 예를 들어서 제품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품 전달이 중요하다고 하실 텐데 이게 아니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 10시에 진행되는 이 줌 미팅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멀리 내다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줌 미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도가 좋으면 모든 결과가 좋다라고 해요. 내가 먼저 상태가 좋아야 되고 내가 상태가 좋고 내가 줌 미팅에 참여를 하면서 파트너들에게 줌 미팅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야지 나는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왜 줌 미팅에 참여 안 하냐는 그런 말을 하는 스폰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활동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에 대박 에이스 같은 파트너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좋겠죠 여러분.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내가 에이스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 나 같은 에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에이스가 안 되는데 어떻게 파트너가 에이스가 나오길 바라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내가 팀에 먼저 에이스가 되다 보면 나 같은 파트너가 반드시 나온다. 내가 정말 스폰서에게 스트레스 주고 팀에 도움도 안 되고 회사 욕하고 스폰서 욕하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나보다 더 심한 파트너 그런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올바른 복제를 통해서 올바른 생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는 팀워크 사업이잖아요. 근데 제발 자기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단톡방에 보면 누군가가 온라인적으로 제품을 올려서 20% 30% 예, 이렇게 할인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본인의 생각만 한다라고 본인의 이익만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파트너들을 다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그래도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사업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편법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정석대로 올바른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은 강의하면서 이 이야기를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태도,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큰일 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 하나쯤이야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마을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술꾼들은 술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새로운 술은 더 좋아하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제안을 해요. 자, 우리 각자 집에 있는 술을 다 가지고 와보자. 좀 특별한 술을 좀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큰 말통에다가 그 다양한 술을 다 부어서 맛이 어떤가 한번 느껴보자. 어떤 분이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면서 각자 있는 집에 있는 술병에다가 이제 술을 담아서 왔겠죠. 그래서 그걸 다 부었어요. 다 부었는데 다 붓고 이제 한 잔씩 따랐겠죠.
그래서 한번 마셔본 거예요. 근데 웬 맛? 이건 술 맛이 아니고 물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하는 거죠. 이게 왜 물 맛이지? 모든 사람들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술을 가져오는 게 아까웠는지 다 술병에다가 물을 부어온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술맛이 아니라 물맛을 본 것처럼 우리가 미니매지 사업을 다 하시는 사업자들이 다 개인 사업자들이잖아요. 올바른 태도, 올바른 복제, 이건 너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표정이요. 자,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서 한번 방긋방긋 한번 웃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표정, 누군가를 후원을 갈 때, 제품 전달할 때, 파트너 후원 갈 때, 인사를 할 때 나의 표정이 어떤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 웃을 때 웃는 모습이 나는 웃었는데 상대방이 비웃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남자분들 더더욱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얼굴에 근육이 어떻게 된다? 아래로 터지게 돼요. 그래서 입꼬리도 같이 내려가고 눈꼬리도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때는 입꼬리를 끝까지 올리셔야 돼요. 자, 지금 고영자 사장님 너무 아름다우신데 눈과 입꼬리를 저렇게 빵긋하면서 눈도 웃게 되면 이게 눈꼬리가 올라가요. 입꼬리도 올라가고. 여러분 지금 한번 다 각자 위치에서 눈도 웃고 입꼬리도 한번 최대한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지금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누가 표정이 좋은지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박정혜 사장님도 피부, 예, 어떤 분은 치아를 다 드러내고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웃을 때는 우리가 어떨 때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럴 때는 여러분들 오늘 이 지금의 이 상태에서 입꼬리를 한번 입꼬리만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입꼬리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면 이 뇌가 신경질을 남에도 불구하고 입꼬리를 올리면은 내가 바보같이 내가 웃는다 기분이 좋다라는 걸 안돼요. 바보같이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고 파트너 때문에 열받고 후원을 하려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럴 때는 입꼬리를 운전을 하면서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한순간 풀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나의 표정 어떤지 남자분들 입꼬리 올리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웃으면 이 표정은 음흉한 표정이 돼버려요. 남자분들 특히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입꼬리가 완전 내려갈 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정말 입꼬리를 손을 받쳐서라도 이거를 인위적으로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표정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 중에 이너 뷰티 너무 중요하죠. 인성. 여러분 휴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인성은 기본입니다. AI가 할 수가 없는 인간을 위한 일을 하는 전문직이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성인데 팀워크가 함께하는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이 비즈니스 혼자 하셔야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파트너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정말 별의 별 사람들이 함께하게 돼서 우리의 상처를 주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다 품어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 다 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리크루팅 할 때도 인성이 올바른 사람을 기준으로 리크루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인맥이 많다 하더라도 그분의 인성이 별로면 그분이 들어옴으로써 저는 팀워크는 다 깨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성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부터 배려하고 감사하고 팀워크를 함께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치관.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지요? 사람의 행복을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예전에 스폰서가 제게 네트워크 사업은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수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아시냐요? 물어봐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이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제가 들었을 때 이해가 됐어요. 지금 제가 하고 나니까 더 이해가 됐어요. 아, 그런 비즈니스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 비즈니스가 네트워크구나. 여러분, 우리가 파트너들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만약 죽기 전까지 한다라고 하면 그때도 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비즈니스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이런 일인데 왜 전달을 여러분 부끄럽게 전달을 하고 당당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들을 비즈니스를 하실 때도 이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파트너들을 누군가한테 정보를 줬을 때도 그 사람이 이 일을 할 때 정말 책임감 있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들을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두 명 양쪽에 한 명씩만 딱 내려놓고 자기는 하지도 않고 이분들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그런 분들 마인드는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함께 뛰어줄 때 팀이 성장이 되고 그룹이 성장이 되고 회사가 성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치관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식의 정도 너무 필요하대요. 여기서 학식의 정도라고 하는 건 뭐 박사를 받고 석사를 받고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이 대문부터 회사 설명, 수익 구조,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 보여지는 나의 외적, 옷차림도 좋고 태도도 좋고, 태도는 여러분 이 몸에서 나타나는 태도보다 말을 할 때 나타나는 태도 너무 중요합니다. 죽겠다 죽겠다고 그런 말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 정말 죽어버리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절대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제가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직급이 있죠. 이번 달에 내가 반드시 어떤 직급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설정이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그 자꾸 외침을 내 가슴에다 새겨야지. 될까? 될까? 여러분, 될까가 물음표가 딱 찍혀버리는 순간 절대 그 직급은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속에서 이미 뇌가 될까 하면 안 된대요.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비즈니스를 할 때 이 좋은 내적과 외적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사람들과 관계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고 사람을 대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냐가 더 중요하답니다. 첫인상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첫인상. 자, 오늘 후원을 갑니다. 자, 후원을 가는데 후원을 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요? 자, 파트너에게 정보를 받습니다. 이분은 내일 만날 분은 어떤 사람이고요. 어떻고요. 저떻고요. 그런 이야기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그럼 이분한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주지? 뭘 준비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몇 명 될까요? 그냥 생각 없이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초보 사업자들 같은 경우. 근데 성공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후원을 갔는데 그분이 말귀를 알아들으면 당신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의 수입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도 없이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는 복장으로 사람을 만나러 가냐? 어떻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생각을 하냐? 여러분 어떠세요? 맞지 않나요?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뭔가가 아우라가 느껴지고 뭔가가 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신뢰감이 느껴지고 한마디도 떼지 않았을 때 그분에게 느껴지는 귀함. 그런 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보여지는 행동, 보여지는 외적인 이미지가 93% 차지를 해요. 그래서 귀티나는 우리의 그 자세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요. 볼수록 귀티나는 사람들의 8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자, 첫 번째, 깔끔하고 단정하다. 어때요? 여러분들 모습이 지금 활동하면서 활동하는 복장으로 이미 나오신 분들 계실 거고 오늘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실 거예요.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이 사람이 귀티나게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 두 번째, 자극적이지 않대요. 대화를 할 때 부정적인 말 쓰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 그리고 거칠지도 않습니다. 대화를 할 때 누군가에게 흥분하게 막 흥분을 준다든지 말을 잘못해서 화를 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극적이지 않다. 세 번째, 차분하다. 차분하대요. 사람이 딱 봤을 때 차분한 사람이 귀티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침착하다라고 합니다. 침착하다. 그리고 좋은 말씨를 쓴다. 늘 파트너들에게 할 수 있어. 된다. 그 정도쯤이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늘 좋은 말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겠다 안 된다 이런 말은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은 쓰지 말아야 돼요. 좋은 말씨를 쓴다. 늘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이런 말을 써야 되고 배려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배려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잖아요. 배려한다. 그리고 과시하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생색낸다라고 하죠. 생색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구 파트너에게 뭔가를 내가 해주고 싶은 걸 해줬으면 그냥 그 선에서 끝. 내가 뭘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이런 거 하지 마셔야 된대요. 그렇게 하면 내가 상처를 너무 받기 때문에 그냥 그 선에서 생색내지 말고 과시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파트너들을 또는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때 요거 그리고 부드럽게 피할 줄 안다. 우리가 화가 나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말로 죽여버려요.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말 가지고도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말에 한번 상처를 주면요. 말로 상처는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땐 핸드폰 카톡하지 않는다. 전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이 앞에 이 사람과 당장 부딪히는 게 있으면 부드럽게 피할 줄 아는 것도 우리가 볼수록 귀티나는 사람들의 8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8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가 해당되시는지 보시고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끔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으로 나의 비즈니스 매너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나의 이미지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면 3력이 필요하다고요. 3력. 3력이 뭐냐? 실력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리뉴메디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내 스스로 사업 설명할 수 있어 노트북 딱 펼치고 누군가에게 후원이 바로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나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 언제까지 스폰서님 도와주세요 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가 생기면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역량을 키워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력. 이 경력은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찔러보고 후원을 해보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이 대모하는 게 너무 능숙하대요. 이 대모니 제가 여러분
하루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피부샵도 물론 오랫동안 나름의 경력도 있지만 이 손에 익숙한 건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대문부터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로 보이면 거기서부터 신뢰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잘하시겠지만 신규 사업자들은 더욱더 나의 데모하는 그리고 배우는 자세가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력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의 매력이 뭐지?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없다라고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뭐지? 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신이 한 가지는 줬답니다. 최소. 누군가에게 다 매력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뭔지를 찾아보시고 그 매력이 한 가지라도 그걸 최대한 장점으로 부각을 시키면 네, 여러분의 그 매력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실력이 있어야 되고 경력이 있어야 되고 매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팀 성장은 엄청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1세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느냐가 성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일이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파트너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후원을 하고 스폰서님 도와주세요. 스폰서님 계속 찾고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성장을 시키면서 저희도 함께 성장하는 일.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왜? 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 네트워크가 안 되냐고. 여러분 네트워크 사업은요. 너무 사람들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이 사업을 물건 몇 개 판매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다. 크게 보시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그 사람의 꿈을 실현해주고 나도 함께 성장하는 그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요. 재밌는 우화를 하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사업을 시작을 했다면 제대로 한번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문틈에 낀 아이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선생님이요. 이제 시험을 마치고 선생님이 시험지를 갖고 매우 기분 안 좋게 학교에 교실에 들어와요. 그때는 굉장히 추웠대요. 초겨울이었답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하죠. 60점 미만의 아이들은 이제 전부 다 운동장에 나가서 벌을 서게끔 내보내버렸어요. 그리고 60점 이상은 이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한테 물어봐요. 그 친구한테.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제가요 딱 60점이라서요. 그래서 나가야 될지 앉아서 공부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애가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 저기 문틈에 가서 껴. 그래서 그 아이 몸이 문틈에 딱 떠가지고 반은 날씨 추운데 서늘하게 그래도 반은 실내 몸이 방향이 있으니까 이 반은 따뜻해.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이 추울 거 아니에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처럼 뭐 재밌는 웃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문틈에 끼듯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예, 제대로 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비즈니스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쉬운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함에 필요한 매너적인 것을 살피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멋진 비즈니스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억제하는 만큼 작은 존재가 되고 키우는 만큼 용기가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 방법이 찾아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리뉴메디에서 함께 성장하는 모든 그러한 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중하게 또 1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KBS 스포츠예술과학원 교수제 일원으로 강의할 때 처음으로 박세현 강사님 처음 뵀는데 그때 이런 소리가 났어요. 아하, 예, 아하, 예, 매너가 참 좋으시고 또 바르시고 그래서 강의도 잘하시고 그때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드릴까요? 굿, 굿, 베리 굿. 자, 한번 시작. 굿, 굿, 감사합니다. 베리 굿.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시작. 굿, 굿, 베리 굿. 네, 그렇습니다. 네, 밤새 내린 눈으로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거리의 불편함도 마음의 불편함도 모두 눈 털듯이 먼지 털듯이 이렇게 털어버리시고 시작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의 리뉴메디 매너가 세상에 리뉴메디 문화를 만든다고 감히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리뉴메디 매직 시그널 마법의 구호를 외치면서 이 시간 마치겠는데요. 자, 먼저 제가 구호 준비하면 얍 하시고요. 구호 시작하면 리뉴메디 화이팅 된다 예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모두들 음소거 해제 주시고요. 음소거 해제. 아직 안 됐나? 호스트가 모두를 음소거했습니다. 같더네요. 네네. 네. 모두 음소거를 김정환 교수님 음소거 좀 풀어주시겠어요? 모두 음소거. 그래서 그 네, 말에 됐습니다. 네네. 보니까 네트워크 나름대로 이제 APL을 호스트가 음소거네요. 거기서는 아마 돈을 됐습니다. 네, 각자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 김정환 교수님도 해제시켜주세요. 음소거 해제 안 됐습니다. 본인 거. 본인, 네, 됐습니까? 네. 네, 진행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구호 준비하면 얍 해주시고 시작하면 하십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리뉴 화이팅! 된다. 된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여기 미국 제임스 킴인데 목소리 들리세요? 네. 네, 들립니다. 네, 들리시구나.